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입니다. 네, 요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장석에도 꽃이 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을 줄 압니다만 한 번쯤은, 하루쯤은 많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부산시 지방보조금 사업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서 추경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보조금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가장 빠르고 수월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2018년에 1,869개, 민간에 나간 지방보조금이 704개, 민간 경상보조금이 369개, 민간 행사보조금이 68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비슷한 정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2018년에는 1,291억 원, 2019년에는 1,477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많은 돈이 지방보조금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재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의 경영 철학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떤 가치를 담으셨습니까? 혹시 2022년 예산에는 어떤 가치를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 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향수도 부산 건설을 목표로 시민 행복에 중점을 두고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삶의 질 중심의 핵심적 가치를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총 4조 4,88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예산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시의 모든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혜택도 시민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대원칙 하에 관련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이 가진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정의 동반자로서 민간 협치를 구현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고,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는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향후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권한 재정립 등 구군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시장님만의 특별함이 지방보조금 재원에는 담겼으면 한다는 바람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선심성으로 남발되기도 쉬운 예산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지신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3년 만에 이룬 부산시 지방정권 교체의 핵심은 부산시정을 시민의 시정으로 바로 세우기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편성된 민간 보조금의 선심성 사업 남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재정 사업의 구조 조정과 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보조금이 지원 목적과 의미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간섭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미 수차례 언급하신 바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이미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일단 대답은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남은 질의는 경청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먼저 그 부산시의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들의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자체의 소관 사무가 아니면 재정 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조에 조례에 근거한 것이면 직접 규정이 필요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본예산 심사 자료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의 근거로 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진흥조례 제3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경상보조 사업인데요. 근데 이 조항을 살펴보면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장님께서 이제 이번에 특별 조례를 만들겠다 천명하신 바 있으시고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지방 보조금을 집행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님 지적대로 지난 연말에 그 특히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지원 근거가 없는 또 불명확한 사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4개 사업 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또 제정을 한 것도 있고요. 예,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건 계속 그 지원 근거가 없이 보조금이 나가는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그냥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올해 안에 진행하도록 정리가 부탁드립니다. 된다고 그리고 그 광범위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에 관해서도 그 취사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광범위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여타 민간 사업들이 왜 민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방 보조금이 남발될 수 있는 지점인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방재정법 17조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좀 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우리 보조금 지출 대상 사업을 하는 단체가 적정한가, 또 그 단체가 하는 사업 내용이 우리 시가 이게 공익상, 시책상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부합하는가, 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뭐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요소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준용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 지방보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평가가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 시스템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을 보시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에 사업에 대해서 특히 2018년도 같으면은 올해 3월까지는 그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 심의를 7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매년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과정이 매년 순환은 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실장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실국에서는 전체 사업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단위로 어떤 특정 사업이 3년이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 일몰제 평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 거쳐서 하면 작년도 같으면 한 21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1개 정도는 이제 지원 중단이 됐고요. 나머지 한 15개 사업 정도는 전부 다 15%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정 혁신 관련되는 종합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맞게끔
해서 아마 보조금도 뭐 혁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같은 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부산시 지방보조금 사업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가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성과가 거의 이제 4개 단계로 나눕니다.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미흡에 해당이 돼 버리면 이 사업 중단을 하거나 예산을 15%를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신규 사업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민선 7개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보조금 위원들까지도 전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 14분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 까다롭게 보조금을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또한 같은 조에서 그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향하기 위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그 일몰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 하는 성과 평가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 일몰제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비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심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일몰제 대상은 항상 3년이 경과된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 특히 이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19년도 평가 계획에 보시면 뭐 시국 자체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15% 이제 예산 삭감이 되지만은 3년 단위 일몰제 평가에 있어서는 5% 이내는 사업을 아예 지원 중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일몰제 시기가 돌아왔을 때 진행하는 평가는 그 분과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에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신규 위원들을 대거 위촉했습니다. 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5분인데 현재 시에서 14분을 이제 위촉이 아니고 11번을 위촉을 하고 3명은 좀 당연직입니다. 이제 보조금을 총괄하는 재정관,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 특히 이제 복지, 건강국, 문화체육, 관광국 이 이제 3명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 분야별로 시민단체, 교수, 또 법률가, 또 공인회계사, 또 뭐 경영학이나 또 이런 부분, 또 공공 관련되는 공공 인재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제 물류, 또 호텔, 컨벤션 뭐 이런 쪽 교수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명단을 보니 대부분이 교수님이시던데요. 예, 이 그렇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 지방보조금이 민간에 현장에 내려가는 자금인데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실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 현재 이 지방재정법상 그 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900건 정도를 뭐 작년도 달았는데 뭐 한 사람당 거의 한 200건에 가까운 안건을 다뤄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위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라 아마 이제 행안부에다 저희들도 건의도 좀 드리고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분과위원회를 좀 잘 살려야 됩니다.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하고요. 또 사전에 꼭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회의장에서 만나서 할 게 아니고 이 건건이 생길 때마다 이걸 그 위원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쏘아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말씀하셔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32조의 3에 이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명시가 있고 우리 시 조례 12조에는 이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안부 예규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할 일은 너무 많고 사람은 너무 작으니 분과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분과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꾸려져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현재 부탁드립니다. 분과위원회는 활성화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위원들로 해서 경제환경분과위원회, 복지도시분과위원회, 문화행정교통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장들은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의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분과에서는 이제 우리 통상하는 이제 보조금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한 심의도 있고요. 또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정 부분도 있고요. 또 일몰지에 대한 평가, 사전 평가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경제환경분과위원회는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간사 역할을 하는 일자리 경제실장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과위원회는 이제 복지건강국장이 간사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화행정교통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역할을 합니다. 먼저 경제환경분과위원회는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실, 해양농수산국, 시민안전실, 물류정책관실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국을 담당을 하고 복지도시분과위원회는 4개 국을 담당합니다. 이 4개 국이라 하더라도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가 이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교통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간사국을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10개 우리 사업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혹시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풀로 구성이 돼서 그 건별로 25명 정도 선정이 돼서.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 풀을 만들어서 건마다 뽑아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이해관계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심의위원들께서? 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예, 비슷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15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나 이제 외규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전체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고 매번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추론해 보면 회의록만 참고해서 보아도 굉장히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회의 개최 수와 각 회의에서 다룬 안건의 양에서 이미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시다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사전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전 심의를 통해서도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전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하고 진짜 대면 회의에서는 언급조차 안 하는 건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를 위한 어떤 공정성을 위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절차나 장치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사전 심의가 이제 각 위원들한테 이제 자료를 송부를 해서 그 건별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 매 건마다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라는 뜻으로 보고 나머지 의견이 한 건이라도 있게 되면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견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네. 없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적정이라는 단어를 쓰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참여하시는 그 앞에 이번에 이제 새로 전체 위촉을 다 바꿨습니다. 그 전에 이래 보면은 그 나름대로 위원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 시간을 내서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참여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이 이번에 다 위촉 대상 다 바꿨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운 위원들을 유촉을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방안이 뭐 어떻게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온 방안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계시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일 거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지만 그분들이 이 부산시의 민간 보조금의 책임을 지고 계시진 않으니까요. 평가가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은 실장님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각 사업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그다음에 성과, 기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점이 가장 큽니다.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업 계획의 부분에 이제 자부담 부분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부담이 없을 때는 감점 최대 10%까지 감점을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5%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에 따라 준수를 하는가, 또 그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또 비목별이나 재원별로 이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35%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과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한 35% 정도 기타 이제 우리가 감점할 수 있는 가점을 주거나 감점할 수 있는 요인들 해서 한 10점 정도 배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이 성과 평가 지표인데요. 예. 이렇게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각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성과가 드러나는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좀 성과를 정량화하기가 힘들고 이제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는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매번 이제 사실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복지 사업이나 문화 쪽하고 또 다른 이제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성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건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자부담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좀 전에 언급하셔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자부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이후에 이제 나올 PT에 보면 자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업에서부터 80%를 부담하는 사업까지 자부담의 비율이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이렇게 사업들을 좀 기준을 하나 세우실 예정은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민간 순수한 12만 100%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을 보면 그 단체가 이 사업비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일정 배분을 하는데 아까 저쪽에도 보시면은 전체 중에서 60% 이상이면 15점이라는 가점을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59에서 한 50% 같으면 12점, 20% 미만 같으면 0점의 배점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또 아예 안 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거의 1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자부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사업을 하고도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특성도 고려하여서 자부담이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지방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고요. 2020년도 본 예산에는 이것이 꼭 반영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드리는 질문도 역시 실장님도 함께 고려하시고 고민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으니 역시 경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이렇게 만나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예. 그 국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예. 예. 부산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올 1월 9일자로 국장이 됐기 때문에 직접 자리를 해서 하진 않았지만 당시 개장이나 과장할 때 저 소관 설명을 드리러 잠시 갔다가 분위기는 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하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 예정이시니 조금 더 치열하게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보시는 화면은 2019년 본 예산에 문화예술과소관 민간 경상사업보조와 민간 행사사업보조 사업들입니다. 무려 PPT에도 3페이지나 들어가는데요. 총 65개의 사업입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1개 사업만이 민간 행사보조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국악축제 사업이 이제 그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일시에 진행하는 행사 사업인데 단 하나의 사업만이 이렇게 행사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뭐 100%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 예산상 민간 경상 사업 보조하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약간 경계가 좀 명확하지는 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 경상 사업이고 이거는 민간 행사인데 그래서 사업 안에 이제 행사는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행사는 하긴 합니다만은 민간 경상 사업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좀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의를 해보니까 일회성이냐 뭐 지속성이냐 가지고 기준을 좀 잡는다 그러는데 보통 행사가 거의 한 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경계 또한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라손 치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속성이냐 일회성이냐를 판단할 때 이게 해마다 이어진다가 지속성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매년 한 번씩 일어나느냐 한 회계연도 안에 여러 번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65개 사업 중에 48개 사업은 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게 지방보조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립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성과 평가를 비롯해서 일몰제 평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앞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그 예정된 프로세스대로 평가를 한 거는 사실인데 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올해부터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셨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굉장히 관행적으로 해가 반복되면 그냥 예산안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이 지나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일몰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인데 둘 다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해서 이를 반영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65개 사업 중에 사실상 부산시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사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민간이 주관해서 행사를 대부분 해왔다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행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예, 사단법인이지만 이사장이 시장인 경우가 더러 있죠. 그래도 그런 사업들은 실제 행사는 민간이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들이 좀 행재정, 교통 이런 것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위치가 민간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부산시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없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문화체육관광국의 아트페어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5년 이상 지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4가지 있는데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부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특정 단체를 지명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4개나 된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아트 페어가 1년에 반드시 하나여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4개여야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중에 행사 중에서 한 2개의 행사는 화랑 위주고, 2개는 또 우리 지역의 그 미술 작품을 하는 활동가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화랑이나 통해서 판매도 물론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트 페어의 효과는 분명히 또 다른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지역 예술인들의 나름 소득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4개가 맞느냐 적겠냐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모를 해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이 4개나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속되게 행사가 성장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수익이 늘어난다는 말씀들을 계속 업무 보고 때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까 공모 부분은 이 4개 사업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만큼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시도는 올해 내년부터 한번 해봄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왕에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하나의 지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이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립하고도 남았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몰제를 위한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5년 이상을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페어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라고 제출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업 평가해서 저렇게 3개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내년에 다시 이 사업에 보조금을 주자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듯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해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사실 평가를 해왔었고, 그랬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제 맞다고 일단 그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실적 보고는 물론 조금 간략한 보고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기왕에 또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실적 부분은 올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실적 보고가 간략한 실적 보고를 한다면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적 평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과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내용으로는 이 아트페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술의 거리 사업 지원과 부산 국제 아트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임대료, 공과금 등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이 미술의 거리 사업 지원 2018년도 실행 계획서를 보면 그 792만 원의 임대료가 180만 원의 관리비가, 시설 유지 보수비가 142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의 유지 관리비가 500만 원, 전기료가 18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부산 국제 아트타운 활성화 지원에는 임대료로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 돌아가서 좀 더 파악을 좀 해보고, 이게 보조금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상황이면 다시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항목이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이렇게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좀
지방보조금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체육진흥과 사업들입니다. 그 체육진흥과 사업들은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데요. 그 체육 분야에는 그 두 개, 앞서 말씀드린 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3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 체육계가 진행한 사업이 13개, 그리고 회원 종목을 포함하면 21개가 됩니다. 나머지 11개 중에 6개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5개가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시체육회가 지역의 체육인들의 대표단체인 거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특정 단체에 몰아주면 이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있는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시체육회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간 사업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다는 점, 그렇게 보고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체육회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시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는 그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이 수시로 조금 만나서 사업별로 조금 스크린을 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시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에 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있었던 특정 일들을 많이 해왔던 그 직원분들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조금 자주 존버가 좀 되어 있어서 그 이해의 폭이 조금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하지만 사업별로는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체육회하고 우리 시장애인 체육회는 일반 민간단체하고는 어떤 공공성이나 어떤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어떤 좀 약간 전무성 이런 거는 좀 일반 민간단체하고 좀 다름을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민간단체와 다르다고 하시면 민간 보조금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육회의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 보조금 사업은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지속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는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된다면 변화란, 혁신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첫째,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을 모두 면밀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이 평가에는 각 분야의 특성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사업은 각 사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목적과 효과를 고려한 일몰제 평가를 성과평가 이외에 별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평가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은 시장님의 철학을 기초하여 시민을 중심에 두고 민간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와 예산 반영의 정확한 시스템이 변화하는 부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